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직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피해온 통곡의 벽 방문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무슬림을 분열하는 연설을 했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슬림 입국 금지를 2번이나 시행하려고 했던 공약은 사라진 연설이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던 중 가운을 입은 졸업생들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부통령이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지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해외 원조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유엔 대사는 시리아 난민촌에 가서 미국은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를 포함해 800군데가 넘는 종교단체가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성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고 해석합니다. 거의 150년 역사의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 공연이 끝났습니다. 동물에 관해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지적이 늘어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시인은 의료용 마리화나의 실리콘밸리가 되겠다면서 마리화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공기오염이 잠 못 이루는 밤의 큰 원인이라는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한참 어수선한 때 첫 번째 해외 순방을 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무기 장사만 한다, 인권 문제에 대해선 얘기도 하지 않는다, 수니파 아랍과 무슨 시아파 아랍을 분리한다, 이 같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바깥에 나가서 대우도 좀 잘 받으면서 이번 해외 순방이 현재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틀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아마 잠시 후에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할 텐데, 이제 2개 국가밖에 안 갔으니까요. 이태리도 가야 되고 프랑스 신임 대통령과 점심도 먹어야지 되고 하는데, 공화당에서건 민주당에서건 큰 비난이 나오지 않는 것 보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해도 크게 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존 맥케인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에서 거의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연방 상원 의원이 탁월하다, 성공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순위 아랍 세계에 가서 여러 가지 테러를 막아야지 된다는 얘기 등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더 이상 제인 하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성공적인 해외 순방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성공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그가 이제는 현재가 아니라 전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기 때문에 현 민주당 하원 의원들보다는 조금 쉽게, 좀 더 너그럽게 덕담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포함됐을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런 반응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인 하먼 의원이 거기까지만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일정 같은 것이 좀 허례허식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관계를 좀 이제 좋게 갖고 싶고 해서 거의 국왕 대접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먼저 이스라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레이티스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큰 것 2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장관들에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그 에어포스 원을 타고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좀 그 제대로 그 도착 축하 행사에 참석을 해달라 모두 했더니 그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그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명령을 내버립니다. 의무화를 시켜버립니다. 왜 거부를 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그 취임할 즈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아주 그 보수적인 강경파 우파의 영웅이었습니다. 텔라비브로 그 미국 대사관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뭔가 이제 이스라엘에 더 좋은 것을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사관 옮기는 것도 흐지부지 되고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거 뭐야 하면서 반대하니까 다 나오십시오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입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지는 또 팔레스타인 그 아바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준 비밀 정보를 러시아 관계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줬다. 이 뉴스요. 그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정보국에서 더 이상 미국과 예민한 그런 이슈를 공유하지 않겠다라고까지도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 대통령과의 이런 만남이 얼마나 좀 서먹서먹할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MSNBC의 안드레아 미첼 그 기자가 지금 대통령 동행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알렌 그린스펀 전 연방 준비제도 의장의 부인이요. 그렇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는 역대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가운데 그렇게 더 이상 가까울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지고 틈이 벌어질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그 대통령 전용기가 에어포스 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텔라비브까지 직행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같은 아랍 중동인데도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거기로 가지 못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돌아가고 요르단을 거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행을 한 겁니다.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점점 이제 더 가까워지고 서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미국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가 뭐 이 점에서 그 많은 세계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도 다 이제 이렇게 뭐 이스라엘을 가기는 갔어도 직행으로 가지는 않았었고 그 정도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그 조용하게 테크놀로지 무역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여행 제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가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은 상당히 풀어지기를 원하죠. 이 아랍 국가에서 이스라엘로 직접 가는 항공 노선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유럽에서 암만, 두바이 뭐 이런 그 나라들 이스라엘과 다 연관돼서도 뭐 이스라엘 영공 피하고 멀리 돌아서 가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텔아비브와 이스라엘에요. 뭄바이 같은 경우도 직접 가면은 뭐 그 5시간 정도 되는데 뭔가 이스라엘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를 피해서 뭐 가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그 북동부 소말리아 인근을 통해서 아라비아 그 해를 통해서 가니까 5시간이면 갈 것을 8시간 가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두 나라 사이에 직행으로 가서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이루어지냐 뭐 이런 것들도 원하고 있는데 뭐 금방 되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분위기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곡의 벽을 지금부터 약 1시간쯤 전인가요?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뭐 이번에는 그 딸 이방카와 사위가 다 백악관 보좌관이기 때문에 함께 그곳에 갔는데 통곡의 벽은 뭐
이슬람교회도 유대교회도 다 그 성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곳이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이다, 이스라엘의 성지다 하고 인정할 수가 없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서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는 예루살렘의 구 예루살렘의 바로 동편에 있다. 그야말로 뭐 일본애냐 동해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현직의 대통령으로서는 간 사람이 없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 것이고 그럼 약간 이스라엘 쪽으로 힘을 실어줬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는 벤자민 네타냐후가 뭐 에스코트까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지금은 중동 평화의 아주 그 드문 기회입니다. 안정, 안보, 평화를 이루면서도 테러리즘을 무찌르고 화합, 번영을 만드는 미래. 이것은 그 미국이 원하고 많은 그 측면 지원은 하겠지만 여러분들 뭐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일을 이룹니다. 이런 연설하더군요. 이스라엘에서. Defeating terrorism. And creating a future of harmony, prosperity, and peace. But we can only get there working together. There is no other way.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랑 말이 나옵니다. Prime Minister,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both of you during my stay. We love Israel. We respect Israel. And I send your people the warmest greetings. From your friend and ally. 네, 뭐 본인에게 잘해준 것도 고맙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예루살렘 포스트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사설을 보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요, 리처드 닉슨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그 사이에 뭐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빌 클린턴 그 전에 있고 조지 부시 이런 역대 그 5명의 대통령이 다 이스라엘에 왔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통곡의 벽 방문한 것도 고마워했고 그런데 캠페인 약속을 지켜라 하고 다시 한번 압박하더군요. 미국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그 성지로 옮기겠다고 했었던 그 약속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주말에 처음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했었을 때 무기 많이 팔았어요. 뭐 그 얼마죠? 잊었어요. 1,100억 달러인데 이게 당장 지금 다 판 건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렇겠다는 얘기고 여기에 이제 사드도 포함이 돼서요. 그런 것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인권 같은 것을 많이 그 얘기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주변국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 이런 것도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좀 차가워졌는데 이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 좀 가까워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 해줬습니다. 뭐 공항에 그 활주로 있는데 마중까지 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50개국을 대표하는 무슬림 리더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슬람 그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비 선거 할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무슬림은 뭐 완전히 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조금 약화시켜서 뭐 이라크를 제외하고 행정명령 같은 것을 발동을 했는데 물론 이제 법원의 중지 명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하나도 없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슬람 그쪽 국가에 대해서 부드럽게 우정 뭐 아니면 희망, 사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망가진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는 싸워야지 되고 우리 미국도 그 아랍 리더들과 공조할 테니 테러와 싸워라, 내쫓아라 뭐 그런 것들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better future is only possible if your nations drive out the terrorists and drive out the extremists. Drive them out. Drive them out of your places of worship. Drive them out of your communities. Drive them out of your holy land. And drive them out of this earth.
종교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행해지는 곳, 커뮤니티, 성지, 지구상에서 그런 극단적인 테러 지원 그룹이나 테러리스트를 내쫓아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란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란이 극단주의 그룹에 기금을 댄다 해서 그런 건데 중동이야 워낙에 종교 문제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고 이라크 시리아도 순위파고 아주 복잡한 그런데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시아파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애국심이 많잖아요. 과거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바탕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란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은 너무나 인구도 8천만 명 이상이 있고요. 고립시키라는 얘기인데 내쫓아라. 고립되기는 너무나 사이즈도 크고 그 사람들의 단결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합하려고 했었던 이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이제 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이런 전제로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풀어줬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고 그것을 다 무효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효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그쪽에 가서 이란과 사이가 나쁜 그런 나라들 앞에 가서는 good and evil 선과 악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란과 글쎄요 이 구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 같은 행보를 했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고 하겠죠. 오늘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한 이후에요. 잠시 뒤에는 큰 나라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고 어떤 때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할 때 여기 좀 와서 중재를 해주세요. 당신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하고 사람들이 좀 기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손해를 보고 가진 것을 좀 내주고 그리고 판단력이 좀 좋고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때는 미국 돈도 많이 좀 지원도 하고 하는데 대통령은 우리도 돈 없는데 어디를 지원을 하느냐 하고 예산을 확 삭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그 대통령이 지명한 유엔 대사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곳에 가서 현장의 화면을 직접 보면은 갑자기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가 참 인간적으로 보이고 좋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게 미국 주재 아니죠.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이제 대통령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견 차이요.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리고 부통령이 지금 국무장관이요. 지금 북한 또 다른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제가 방송하고 잘못하면 사과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어떤 분들은 지나치다고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잘못했거나 중국의 CC 텔레비전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조작했거나 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중국 특사가 중국에 가서 마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깊이 허리 굽혀 절한 것 같은,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표현 자체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주 이상해서 봤더니 찾아본 결과 월스트리트저널과 중국이라는 정부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미개한가, 뭔가를 사진을 완전히 통제했다던가 조작해서 배포했구나 하는 확증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를 보도하면서 Sea of Japan이라고 분명하게 타이틀에 썼습니다. 요즘 월스트리트저널의 한국에 관한 보도는 굉장히 어떠한 의도가 있던지 아니면 의도가 없어도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주말에 그 60미닛 보니까 미국의 물론 그 로스앤젤레스도 있고요. 뉴욕이라든가 아주 그 큰 그 여러 그 도시에서 교회라든가 사원 이런 곳에서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을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800군데가 넘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여러 그런 종교 단체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어떻게 그 떨어져서 살게 하는가 이런 메시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범죄 기록이 없는 11,000명의 서류 미비자를 구류했는데 이게 그 지난해보다 2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그들의 집이 되겠다. 물론 미국 그 연방법에도 교회에서도 그 서류 미비자가 체포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이민 단속국이 그동안은 교회, 뭐 학교, 병원까지 말 그대로 쳐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전에 그 YS 그 방직 공장의 공원들이 마지막 그 가는 곳으로 명동 성당을 선택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는데도 교회에서 평화로운 반항, 연방 정부에 대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참다운 법이라면 인간이 만든 가족을 갈라놓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그 선거할 때는 1,100만 명 서류 미비자 모두 그 추방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지금은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다 했는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도 뭐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11,000명이나 구류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버팔로 뉴욕에 있는 교회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6명의 그 온두라스 가족을 받아들여서 한 1월 달 이후에 40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피닉스, 애리조나, 또 뭐 덴버, 콜로라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주 이런 곳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바깥에서 미국을 볼 때도 늘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한 가지 그냥 10초 동안 정리해 볼까요? 1790년대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민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대통령이 바뀌고 사회 흐름이 변할 때마다 뭔가 이제 추가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예전에 미국이 중국 이민자들을 철로를 막 짓고 이럴 때 물론 그 수감자들도 많이 죄수들도 동원이 됐지만 중국인 이민자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짓고 나서는 이제 못 오도록 금지시키고 1차 대전 때는요. 미국 군인의 20%가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도 미국에서 군대 복무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시민권을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랍계 사람들도 군대에 갔다 오고 미국 시민권자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2차 대전 뭐 그때 그 이후 뭐 그 즈음에 400만 명의 그 멕시칸들에게 일하러 와라. 그 더군다나 전쟁 중에는 남자들이 다 일하러 나가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하러 와라. 2차 대전 중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족이 오고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뭐 적은 임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해지기도 하고 어차피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유로 공화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도에 사면을 해줬었던 거죠. 뭐 지금은 사면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민자들이 처음에 미국에 특히 멕시칸들이 오게 된 것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토사구팽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어제 그 CBS의 보도였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이런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도시 Sanctuary City에 대해서 연방 기금을 줄인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도 이조차도 연방 법원에서 지금 그 위헌이다 해서 일단은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요.
어제 미국의 그 내용이 왜 없죠? 없으면 뭐 그냥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말에 그 노틀댐 그 유니버시티에 가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그 노틀댐 유니버시티에 간 것은 처음인데 연설 시작하기도 전에 학생들이 나가더군요. 모자도 쓰고 사각모 쓰고 다 그 가운 입고 했는데 딱 연단에 이제 소개를 하니까 부통령이라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동성애자 권리 주장하고 시리아 난민도 안 받는다고 하고 부통령이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그 명령 같은 것은 이게 이민법이요. 난민을 포함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했다 해서 우리는 그런 부통령이 나의 졸업식에 축하 연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한 100명 정도가 주르르 나갔어요. 그리고는 졸업생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CJ 파인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기립박수 받았거든요. 제가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좀 지내보니까 정말 종교라든가 자유, 동등한 권리는 누구나 다 내 일이 아니라도 지켜줘야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인 우리가 미국 학생과 외국 학생, 유학생을 다른 나라 학생을 철저히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 사이에 벽을 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벽을 저는 부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립박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니키 헤일리 그 UN 그 대사가요. 대통령의 그 예산 같은 것 무시하고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을 받기 위한 모든 재정 지원을 미국은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고 그 시간에 그 미국 그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는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요.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에 있었거든요. 시리아 난민 한 8만 명 가운데 반은 어린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그런 그 난민들을 돌보기 위한 기부를 그 해외에도 하는 국가인데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건 그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국의 그 의회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그 지원을 해야지 되지만 대통령이 그 줄이겠다는 얘기한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이게 그 우리가 결국은 시리아 난민들이 일시적으로 어느 나라에 머물던 전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아니겠어요? 집으로 갈 때까지 미국은 돕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Whenever we see anyone in pain, whenever we see anyone in need, we help them. And so I know it's going through the budget process within Congress, but we're the #1 donor here through this crisis. That's not going to stop. We're not going to stop funding this. We're not going to stop doing our part to aid in the crisis. Every person I've talked to, whether it was the group of women, whether it was the families, whether it was the children. 미국은 예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풀어가면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 뭔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To a safe place. How do we make sure that during this time of crisis that we're doing all we can to keep them comfortable, keep their families together, and then make sure that we can send them back.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다시 그 미국이 북극성 그 2형 그 탄도미사일 중거리죠. 21일이었습니다. 한국 날짜로. 뭐 고체 연료를 넣으니까 당연히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이 뭐 일반적인 것은 한 30분 걸린다고 하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좋아했다고 하고 고도 그 350마일, 310마일을 가고 뭐 등등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렉스 틸러슨 그 미국의 그 외무장관이 그 팍스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크리스 월러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이거 뭐 미국이 뭐를 한다고는 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미국이 뭐 경제적이나 외교적으로 그 압박하는 것을 이제 시작이니까 결과를 보기는 이르고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이 대응하는 방안에서 이 같은 그 실험이 나오는 것 같다. 물론 그 계속되는 미사일 테스트가 상당히 그 실망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렇지만 이미 압박을 하고 있고 압박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그 정책이 실효를 그 낼 것이다 하는 게 렉스 틸러슨
외무장관의 얘기였습니다. We're early in the stages of applying the economic pressure as well as the diplomatic pressure to the regime in North Korea. Hopefully they will get the message that the pathway of continuing their nuclear arms program is not a pathway to security or certainly prosperity. 일본이 뭐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기사 자체에서 노스코리아가 그 미사일을 into 그 Japan Sea로 했다, 일본해로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기사를 뉴욕타임스는 이스트 코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지난주에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todayyus.com에는 사진도 올려놨고 뿐만이 아니라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캡처했다는 CCTV 중국 관영 TV의 비디오도 제가 그대로 링크를 해놨습니다. 비디오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날 제가 방송 끝나고 점심시간에 그 점심을 먹는데 이민법 전문 그 스티븐 조 변호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수잔 조 그 변호사가 저쪽에서 리버사이드 카운티인가요? 최초로 아시안계 그 판사가 된 그 오빠요. 스티븐 조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을까요? 하고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깊이 굽힐 리가 있겠어요? 해서 서로 찾았습니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CCTV를 봤더니 그 정도의 굽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포로저널리스트한테 이것을 좀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포로저널리스트가 AP통신 거 어디 거를 초단위로 다 분석을 하고 나서는 이게 좀 사진을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캡처한 것을 좀 압축을 사이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요. 그렇게 할 경우 더 깊숙이 숙인 것처럼 보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사진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중국 측에서 기자들을 자유롭게 취재하라고 하지 않고 풀 기자단도 허용하지 않고 중국이 만든 그런 그 비디오와 또 그 비디오를 캡처한 사진을 다른 나라에 배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썼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 포로저널리스트는. 그런데 그러기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사에서도 이해찬 그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친서를 전달하면서 허리를 굽혔다라고 bending to waist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내용에 맞춰서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랬다면 얼마나 또 믿지 못할 그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todayyus.com 금요일자에 제가 다 정정기사 뭐 다 보도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는 그 정도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사진만큼 깊이 허리를 굽히지는 않았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해요. 지난번에 한번 주말이어서 제가 방송에서 그 당시에는 즉시 못 전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탄생 전에 그 사설 내용도 참 명분 없는 그 홍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그 명분이 없어요. 그렇게 썼다든가 아니면 유일하게 그 홍준표 후보만 서방 그 언론 중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를 좀 띄우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던가 그런 기사를 썼었고, 또 그 반면에 문재인 그 후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과는 인터뷰하지 않고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하고만 인터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한국 관련 기사는 최근에 별로 잘 좀 그 내용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오늘처럼 이렇게 그 Japan Sea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그렇고 보고 뭐 항의하신다던가 아니면 그 고치기를 원하신다던가 그런 분들은 좀 더 그 자세히 모니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전문가들이 모니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사람들이 모니터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뭐 중국의 오랜 뭐 속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 보도도 월스트리트저널이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좀 더 자세히 한국 관련 기사는 지켜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뉴욕에서 끝났는데요. 1800년대에 시작된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었죠. 그런데 링링 브라더스 측에서는 지구상 최고의 쇼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야생동물에겐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그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사람들,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라는 이 그룹은 36년 동안이나 이 동물학대 멈춰야 된다, 링링 브라더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 밖에 비슷한 많은 단체, 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동물을 어떻게 기르는가, 아니 사육하는가,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체인을 감기고 때리고 후크 같은 거 씌우고 케이지에 넣고 채찍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길들였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것도 즐기기 위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링링 브라더스 프로그램 가운데서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못 보고 안 봤습니다. 엄마는 사자와 호랑이가 가장 큰 박수를 받는다면서요. 야생의 엘자, 사자, 이런 야생을 그렇게 길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완전히 야생성을 버리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다 해서 고소도 많이 당했잖아요. 연방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해서. 링링 브라더스만 그런 게 아니라 시월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없애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그 추세가 사람이 동물들이 그렇게 힘들게 훈련받아서 하는 것을 보고 좋다고 웃는 거, 이거는 뭔가 좀 된 사람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채식주의자 가운데서는 먹어서도 안 된다, 달걀도 먹어서는 안 된다, 강아지를 팔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요즘 많이 평범해졌고요. 안내견에 대해서도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내견은 일주일 내내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에 올라타서 떨그덕 하랴 황흥해, 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아픈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약에게 동물에게 약 실험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동물 기반의 스웨터 입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오늘 LA 타임스 오피니언란에 샤로테 알렌세가 쓴 기고문입니다. 링링 브라더스가 끝이 아니라 동물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한참 더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요. 이 내용은 짧게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연방에서는 아직까지도 마리화나 불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면서도 지금 샌브라디노 카운티에 있는 아델란토라는 곳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 계세요? 그 시가 지금 창고도 만들고 뭔가 다운타운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제 개발업자가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조수아출이 많은 곳이라고 하죠. 그곳에. 그래서 집을 그동안은 짓고 팔았던 제임스 프레비티 씨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곳이 이제 30에이커를 다 마리화나를 공장에서 재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이센스 받고 최종적인 여러 가지 마지막 단계이기는 한데,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마리화나에. 너무 이 도시가 지금 빈곤율이 40%나 되고 32,000명 정도 인구가 있는 곳인데, 우리 감옥도 가져와야 되고 다 해야지 될 판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왜만 만들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했다는 것이거든요. 의료용 마리화나로 골드러쉬를 꿈꾸는 이런 도시도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산업용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하는 도시인데, 살리나스 밸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또 한다고 하죠. 기후가 남쪽보다는 캘리포니아 북쪽이 조금 더 재배하기 쉽다고 하던데요. 네, 주말에 잠 잘 주무셨어요?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하버드 등등 1863명을 대상으로 한 5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공기 오염이요, 특히 이상화 질소에 오염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 집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잠 못 이루기가 쉬운 게 60%나 많이 그렇답니다. 지금까지는 뭐 오염하면은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 못 이루는데도 그렇게 그 공기, 한국 뭐 미세먼지 많잖아요. 영향을 준다고